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세종의사당법이 지난 화요일에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를 공약한 지 꼭 19년 만에 국가 균형 발전에 또 하나의 커다란 이정표가 세워진 거죠.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국회 세종시대의 청사진과 남은 과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종 참여자치시민연대 성은정 사무처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조판기 선임연구위원 시간 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조판기입니다. 마지막으로 KBS 대전 최선중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이후 꼭 20년 만에 국회 세종의사당의 시대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의 초집중과 지방의 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 발전과 정치 행정 수도로 나아가는 이정표를 쌓았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죠. 시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최초 제안자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의미도 남다르실 것 같고, 예. 소회도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의미를 한번 좀 짚어주시죠. 우선 저는 이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네. 2002년 9월 30일 바로 어제입니다. 네, 네. 제가 딱 19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하신 날이거든요. 바로 이곳 대전에서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당초 계획대로 우리나라의 행정수도가 만들어졌었더라면은 이미 이제 국회도 세종이 내려왔을 것이고 청와대도 내려오고 그랬을 텐데 좀 많이 늦어진 감은 있지만 그래도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국회 세종시대를 여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세종시가 행정의 중심이었다면은 이제는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 될 것이고 또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함으로써 국정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새로 여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차장님,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만세 삼창 하시고요. 네.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뜨겁게 환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화면에도 나왔듯이 굉장히 네네. 이제 환영하는 분위기는 맞고요. 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세종시의 질문, 그러니까 저는 왜 태어났어요라고 하는 질문에 네네. 이제는 이제 답을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수도라고 하는 하드웨어에 세종시가 많이 치중되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아니면 문화, 환경, 교육 이런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에서도 이제 좀 채워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네. 어떤 그런 기대감 이런 것도 같이 있게 됩니다. 네. 네. 최 기자님도 세종 시민이시잖아요. 세종시 살고 계신데. 네, 세종 어떻게 시민이고 보셨습니까? 또 기자로서도 지켜보는데 남다른 기쁨이 느껴졌고요. 네,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세종 시민들도 기뻐하지만 주변에 있는 대전, 청주, 충남북 분들, 충청권 전체가 어떤 그 메가시티라든지 네. 같이 동방선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폭제가 된다는 의미에서 그 세종 인근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뜨거운 반응이고요. 네, 그 바람을 이어서 좀 더 차근차근 앞으로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 바람을 받아서 차분히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우리 조 의원님 관련 연구 계속 해오셨는데 국회에서 논의 과정마다 다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만족스러우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100% 만족은 아니고요. 네, 네. 사실 100%는 아니십니까? 연구에 저희가
한계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원이라는 딱지를 갖고 저희 갈 수밖에 없었고 네네. 그래서 상임위를 11개 상임위와 플러스 원 이 정도를 했는데 사실 네네. 만족스럽지 못하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야 뭐 사무실에 앉아서 연구실에서 연구를 했던 거고 네네. 사실은 정치권 우리 그 국회의원들 특히 박병석 의장님은 제가 행정수도 할 때 위원회에 제가 파견을 가서 근무를 했거든요. 네네. 그때 맨날 빵을 사고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아무튼 관심 가져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네. 관심 갖고 있어가지고 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장님도 또 여름에 더운데 올여름 되게 더웠어요. 근데 네네. 거기서 또 1인 시위하는데 솔직히 짠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1인 시장님 하시는 것도 봤고 처장님도 하셨죠? 아, 네, 네, 저희도 예. 했습니다. 네, 비대위에서. 네. 처장님도 하시는 거 봤는데 그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뭐 이 질문은 두 분께만 드릴게요. 19년이 걸렸습니다. 그 어느 순간이 제일 어려운 순간, 고비가 가장 큰 고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장님부터 좀. 저는 뭐 역시 2004년 10월 21일의 유엔 결정. 위원 결정이요. 예, 그게 이제 모든 일정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그런 계기가 됐고 지금도 저는 늘 그게 좀 아쉽게 생각되고 네. 그때 저희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거든요. 네. 성문헌법 국가에서 불문헌법을 가지고 유엔 결정이란 이게 말이 되느냐. 네. 지금도 뭐 그때 생각하면은 좀 한이 그냥 맺히셨습니까? 분이 이렇게 치밀어 오릅니다. 예.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그 얘기했던데요. 이거 한번 헌재에 다시 물어보자. 뭐 그런 말씀하셨던데요. 어떻게? 실은 그 2004년에 이제 네. 그 유엔 결정 나고 네. 그렇다고 해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를 저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후속 대책으로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해서도 또 유엔 결정 심판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합헌으로 합헌이 결정이 나왔죠. 났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때로부터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네, 네.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특히 네. 이제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지어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 서울 분들도 대체로 동의하는 네. 찬성이 많아지는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는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굳이 이제 관수법법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관습도 많이 달라진 것 아닌가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처장님 뭐 시민사회 활동하셨는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때가 제일 고비였습니까? 저는 뭐 사실 이제 9월 27일 그 네. 본회의가 이제 하루 이게 지연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난 그랬죠. 월요일에요. 그래서 예. 이제 그 부분 응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쭉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하루 지연된 상황에 대해서 너무 조바심을 또 지역에서 내는 게 아닌가, 어차피 뭐 다 된 부분이 아닌가 싶다가 2020년도 12월 기사를 우연히 봤는데 네. 그때 이제 예산안 통과된 거 그 다음 기사도 바로 구분 응선을 넘었다라고 네.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로부터도 한 10여 개월이 지난 다음에서야 그다음에 본회의 통과가 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하루 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감정의 변화를 겪었는데 그동안 2004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그 수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노고, 희망과 절망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견뎌오셨던 그런 분들의 그런 사진전도 있었고요. 사실 뭐 끝나지 않은 함성이라고 하는 사진전도 네, 네. 보면서도 더 울컥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런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늘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네. 제가 시장님 말씀에 잠깐 덧붙이고 싶은 게 네, 있는데 네, 네. 아까 이제 관수법에 따라서 관수도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공감대가 확장됐다는 말씀이 좀 와닿는 게 네. 어제 저희 KBS 찾았던 유승민 후보도 그렇고 여의도가 그 지역구인 김민석 의원도 그렇고 네, 네. 다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여의도를 바이오나 핀테크 허브로 만들고 국회는 다 가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그런 공감대의 하나의 증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거기 저희가 이제 그 연구를 할 때 위헌 가능성을 또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셨죠. 헌법 학자는 같이 좀 네. 연구를 한 게 있는데 관수헌법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물론 대부분의 헌법 학자들이 찬성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지금도 그러니까 국회가 다 내려오면 자 위헌 소송 누군가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럴 경우는 그냥 합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 시장님도 전략이 그때 뭐 있었던 게 이게 개헌해서 가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네, 네. 하지 말자는 소리하고 갔다 그래가지고 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세종의사당 이걸로만 지금 추진을 했던 것들이죠. 네.
어저께 이제 그 국회에서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국가균형발전특위 이제 전에 이제 우원식 의원이 1기 네, 네, 네. 위원장을 맡았다가 이번에 이제 2기가 출범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김민석 의원이 이제 여의도가 지역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분이 이제 주장하는 거에 분원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네. 이번에 이제 그 28일에 이제 본회의를 통과할 때 국회법 그 부대 의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네, 네. 여기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국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예. 대해서도 이제 검토를 해달라 논의해라라고 했는데 했죠. 예. 효율적 운영 방안 다른 게 없다. 국회 통째로 가는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여의도가 국회 때문에 발전하지 못한 부분이 많고 그렇죠. 일부만 가게 되면은 예. 결국 국회 이 33만 제곱미터 국회 부지는 물론이고 그 앞부분까지 여러 가지 건축 제안들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여의도가 좀 새로이 탄생하려면은 네. 재탄생하려면은 국회 빨리 보내고 여의도는 여의도대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얘기는 자기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네. 영등포 구청장 그리고 뭐 시의원들 다 합의를 한 일이다. 필요하다면은 자기네들이 서명도 받아오겠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분원이 온다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하지만은 네, 결국은 국회 전체가 오게 될 것이 아닌가. 네. 또 국회가 전체에 오는 것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터도 잡고 네. 뭐 계획도 세우고 그 대신 분원으로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전체 국회 이전을 대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주제를 뒤에 이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논의가 너무 빨리 넘어가 버려서 다시 좀 죄송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예. 조 의원님 네. 일단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한다고 지금 언론 보도상에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로드맵 국회 사무처가 이제 이달부터 이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거죠. 로드맵이 어떻게 됩니까? 법이 통과됐으니까 네, 예산을 네.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년 정도 시장님 2년 정도 계획을 할 거고 네, 네. 건설하게 되면 뭐 제대로만 간다면 27년 전에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저는 네. 오픈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예, 27년 전에요. 네. 우리 사실 행정도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컴팩트하게 추진을 뭐 그때 부단장님 계셨으니까요. 행복청장님 계셨는데 굉장히 컴팩트하게 해서 그때 아까 말씀드린 위원 때문에 한 1년 정도가 딜레이가 됐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정대로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국회도 그렇게 한다면은 충분히 27년에 오픈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네. 절차로 보면은 이제 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계획에서 규모라든지 위치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거든요. 네. 기본 계획을 정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건축가들이 네. 설계 공모를 통해서 뭐 국제 공모 같은 설계를 거 하고 하시겠죠? 이렇게 할 텐데 네. 실은 기본 계획을 수립을 위한 그 준비는 다 돼 있거든요. 네. 바로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조판기 박사께서 네, 네. 2019년에 이미 연구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네, 네. 최적 대안으로 이제 부지는 어디로 하는 게 좋겠고 또 규모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네, 네. 또 국회 사무처 뭐 관련 기관들을 하는 거 이게 다 해놨거든요. 네. 그것을 그대로 담아내면은 뭐 기본 계획으로 충분한 것이고요. 네. 기본 계획은 그러니까 빨리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설계. 설계 공모 바로 예. 들어가면 설계 공모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를 해서 기본 설계, 실시 설계 하게 되면은 한 2년이면은 충분히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실제 공사를 하는 데는 한 3년 정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설계 2년 또 공사하는 데 3년. 3년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네. 그렇게 보면 한 2027년이면은 세종 국회를 개원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전망을 한 것이죠. 근데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2027년이다 이렇게 발표한 것은 따로 없습니다. 없죠. 시장님,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사실 국회 세종의사당 그럼 상상만 하잖아요. 그럼 그 형태가 모양이 지금의 여의도 국회와 같은 그런 모양으로 이게 전월산 밑에 들어서게 되겠죠? 아무래도. 좀 모양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 예.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의 국회 모습을 보면은 다분히 굉장히 권위적인 모습으로 돼 있거든요. 예, 예.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국회가 건설되었던 1970년대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소위 유신 시대였단 말이죠. 네, 네. 한국적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뭐 이런 시대에 만들어진 건물이라면은
이제 세종이 만들어질 국회는 21세기 이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내세울 만한 네, 그런 민주주의가 되고 그래서 21세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건축물을 만들어야 된다. 네. 우리 세종시의 랜드마크도 돼야 되지만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네. 설계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여의도 국회 모습 그대로 갖다 놓는 것은 네, 네. 바람직스럽지가 않고 그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서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전당으로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뭐 누가 설계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대문 플라자처럼 그 건물 자체로도 명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이 세종시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역할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차장님, 지역사회 어떤 점에 좀 주안을 두고 뭐 사회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거에서부터 지역사회 의견이 이제 충분하게 수렴되지 않았을 때에는 네네. 세종의사당을 건립하는 어떤 그런 행정수도라든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기본 명분조차도 조금 훼손을 그렇죠. 당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 네네. 실제로 이제 시민들이 시청도 아니고요. 국회라고 하는 데를 그렇게 뭐 자주 갈 일이 별로 없거든요. 네네. 이용할 일도 별로 없는데 예를 들면 현재 지금 유력한 후보지로 얘기가 되고 있는 곳이 제가 이제 원수산, 전월산, 그리고 국립세종수목원, 중앙공원, 호수공원, 그리고 이제 금강을 잇는 네. 이 생태축이라고 하는 이걸 이제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네네. 중앙녹지공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굉장히 잦은 곳입니다. 네네. 근데 이런데 이제 기후 위기라고 하는 넘어서 이제 기후 재앙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있는 지금에서 어떤 그런 그 입지라든지 아니면 규모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지역 사회의 의견들이 충분히 녹아 있어야만 네, 그 네. 의미나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첫 단계에서부터 충분하게 지역 사회의 어떤 수기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네, 뭐 네. 많은 목소리, 의견, 주장들이 좀 담길 수 있도록 그런 프로세스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좀 이렇게 주력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네, 첨단 기술보다는 시민 기술에 좀 그렇게 해서 좀 그 힘을 빌어서 하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좀 건립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장님 네. 말씀에 잠깐 좀 보태면요. 네, 저희들 네, 네. 세종시를 만들 때 시장님 뵀지만 중앙 가운데를 비워놨단 말이죠.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그곳에서 이제 지금 수목원이 들어가 있지만 그런 어떤 철학이 국회를 만들 때도 좀 됐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져보니까 말씀하신 게 친환경적인 그런 네, 측면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어린 세대들도 보고 이제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중앙공원 2단계 사업도 지금 좀 이번에 세종의사당법 통과되면서 좀 국면이 달라졌잖아요. 이 부분 좀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바로 그 전월산 있고 그 밑에 이제 국회 부지가 61만 제곱미터가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중앙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96번 국도가 지나고 그 밑에 이제 금강이 있으니까 네.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태축을 하는 그 중앙에 이제 국회 부지가 오게 되니까 네, 네. 이 중앙공원을 2단계를 어떻게 할까라는 것도 같이 기획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기간이 좀 미뤄지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불만의 목소리가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96번 국도를 없애나 마나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네. 연계돼서 가는 부분이고 이게 꼭 늦어진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 네, 같이 네. 연계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반응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의원님. 행복청에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기본계획 변경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네. 그 과정에서 국회가 들어오는 거 다 반영을 할 텐데 네, 네. 우리가 행복도시를 만들 때 컨셉 자체가 가운데를 비워두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네, 지금도 비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회가 들어온다고 해서 무슨 굉장히 고층 빌딩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우리 그 정도 사이즈의 국회의 기능을 담고 생태축이나 녹지축을 확보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네. 이 도시 자체에 이미 다 녹지축들이 들어가 있고 네. 그거는 훼손되지 않게 국회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조 박사님한테 궁금한 게 지금 여의도 국회를 보면 입구 앞에 그 이익단체들 되게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120개 정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가 좀 나중에 좀 혼잡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뭐 시장님도 아이디어 내셨고 또 옛날에 이해찬 대표 내셨어요. 국회 타운을 이제 사실 저는 연구할 때 그 생각은 못했었어요. 근데 말씀을 하셔서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이제 나온 우리 논의를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지역 경제 지금 파급 효과를 볼 때 네, 네. 과연 국회가 오면은
어떤 기업들이 오는 건지 네, 네. 사실 우린 옛날에 행복 도시를 만들 때 행정부가 오면 관련 이익단체들이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오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익단체들이 로비가 나쁜 뜻은 아니고요. 뭐 정책 형성할 때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그렇죠. 것들이 필요한 거는 이익단체들은 국회를 상대로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면 얼마가 올 건지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타운이라고 이 국회 옆에 만드는 그 사이즈가 그렇게 안 크니까 그렇게 되면 업무단지 형태로 다른 형태가 필요한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익단체가 우리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이런 거 각자 건물도 다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120 몇 개라는 얘기를 네. 제가 들었어요. 근데 사실 대기업들도 다 국회팀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분의 말씀을 들으셔서 시장님이 종합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항상 뭐 도시계획 새로 해야 된다 이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도시 기본계획 보면은 네, 네. 국회 세종의사당은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되면은 우리 정부 부처 못지않게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네. 우리 이제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서의 세종시는 정부 부처, 중앙 부처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한 건데 네. 중앙 부처 못지않은 새로운 발전 축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도시 기본계획 자체를 전면적으로 좀 손을 볼 필요가 있겠다 네.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국회가 세종에 오게 되면은 지금 여의도 국회보다는 우리 국정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선 정부와 국회가 가깝게 있죠. 예. 우선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 거리에 1km 안에 있다. 예. 가깝게 있게 되는 점이 우선 그 뭐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국회가 이제 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교통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성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이제 국회도 잘 돌아가야 되지만 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시 발전 방향과도 아주 긴밀하게 관련돼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담아낼 필요가 있겠다 네.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도시 기본 계획을 저희가 2006년도에 이렇게 만들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이 도시 시민들이 아직 없을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들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갖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을 손을 본다면은 당연히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네. 반영되도록 해야 되겠다. 다만 큰 도시계획 큰 틀 네. 자체를 이제 바꾸게 되면은 도시가 정말 다른 색깔이 돼버리기 때문에 도시계획 큰 틀을 유지하면서,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과 원수산 전월산으로 연결되는 녹지축을 그대로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살려나가야 될 개념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이제 도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도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도시 기본 계획이 바뀌어야 될 것이고, 도시 기본 계획이 그렇게 바뀌도록 하려면은 역시 우리 시민들이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조판기 박사님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국회가 오게 되면은 관련 산업들이 좀 와야 되는데, 이 관련 산업이라는 게 우리 세종시는 행정이 가장 큰 산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공행정 연관 산업이 와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오게 되면은 정부와 함께 일해야 될 이제 산하 기관, 단체, 협회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협회 단체들이 대부분 서울에 잔류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국회가 오게 되면은 이런 협회 단체들도 자연히 따라서 오게 될 것이고, 따라서 오게 된다면은 이들이 적절한 위치에서 제대로 계획적으로 뭐 공간을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것은 이제 이름을 이제 국회타운이라는 국회타운이라고 이름으로 붙이신 거죠. 이렇게 예. 붙이고, 뭐 저는 이제 그 앞으로도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국회타운의 위치나 면적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계획을 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은 국회와 그 중앙 정부가 같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까이에 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미디어 타운도 미디어 타운. 언론기관도 같이 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언론기관도 계획적으로
좋은 위치를 잡아서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MOU만 있으신 게 몇 개, 20개가 넘으시나요? 지금 오겠다는 의향을 밝힌 언론기관이 지금 현재까지는 11개 11개. 기관입니다. 네, KBS를 포함해서요. KBS는 이제 공식적으로 MOU는 체결하지 않았는데 물밑에서만 지금. 예, 그런 이제 국회법 통과된 후에 네. MOU 체결하는 것은 그 뒤에 하자 그랬는데 네. 국회법 통과됐으니까 이제 KBS하고도 좀 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이제 국회가 정부 부처 못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파급 효과가요. 저는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 이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게 정부청사, 세종정부청사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이상일 것 같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봐도 국회가 세종시대가 열린다고 하니까 벌써 언론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조 의원님, 이 국회 세종의사당 파급 효과 어떻게 보세요? 그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한 거는 사실은 건설로 인한 파급 효과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연구한 게 없습니다. 예, 예. 사실 우리가 행정수도를 하면서 전체의 효과는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그 2003년에 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이후로 뭐 국회에 이런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를 연구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대충 감각적으로 뭐 몇 년에 8조 원 이런 얘기가 뭐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네. 그거는 정확히 봐야 되는 거고. 네, 네. 근데 뭐 시장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행정부가 그때 10,000명 정도 왔었거든요. 지금은 한 15,000명이 되는데 네, 네. 국회가 지금 사이즈를 보면은 우리 상임위 11개 플러스 원 그다음에 국회 사무처 이렇게 하면 3,000명 정도를 저희는 네, 추정을 네. 했어요. 그런데 이게 거기 어떤 국회 종사자를 뺀 그러니까 네. 행정부보다 국회는 훨씬 파워가 크다는 게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련 기업들 네, 네. 이게 어디까지인지 저는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네. 협회들이나 NGO 단체들은 일단 생각이 되고 네, 네. 그다음에 미디어 도시가 되겠죠. 이게 네. 영국 같은 경우는 런던에서 다 맨체스터 다 옮겼거든요. 그 언론사들이 본사기는 네. 다 옮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세종시가 될 텐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지방자치단체들도 서울 사무소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제 세종사무소가 요새는 기초도 서울 사무소를 둡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그런 것들 다 준비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네, 네. 그건 좀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국회를 설계할 때 어떤 그다음에 국회 타운을 설계할 때 이거를 조건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네. 선행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급 효과는 근데 아까 뭐 그 답을 못 드렸는데 파급 효과는 행정부보다는 엄청 큽니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때 도시계획을 할 때는 일자리 하나당 제조업 일자리 하나당 뒤에 후방 고용 효과를 보거든요. 네,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곱하기 4였어요. 한 명당. 네, 네. 근데 우리 저도 뭐 행정 쪽이라 보면은 네,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4명이 와야 1명 일자리가 생기는 그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국회는 좀 다른 스토리가 있는 거지. 정책을 형성하는 데니까. 우리 최 기자님 뭐 파급 효과 보도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조판기 의원님이 보신 그 언론 보도가 최 기자님이 하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조 박사님이 8조 쓰지 말라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건설 비용 곱하기 3.8 그다음에 그 업무의 행정 효율 때문에 사회적 비용 줄이는 거 3조 더하면 제 계산으로는 8조 정도 될 것 같아서 네, 쓰고 싶다 네. 했는데 쓰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아무튼 그 이상 될 거라는 것은 또 생각을 들고요. 네, 특히 네. 이제 상주 인력도 있지만 그 민원인들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셔가지고 이제 지역 상권을 이용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네, 그런 네. 분들이 상당히 지금 가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도할 때 8조 원을 쓴 이유는 말씀하신 것을 계산해서 쓴 부분도 있지만 그 주민들은 알고 싶거든요. 이게 어떻다는 건지 좀 네, 체감적으로 네, 네. 숫자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좀 했던 겁니다. 네. 제가 예, 하나 예. 첨언하면요. 우리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우리 충청권의 잔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도시를 만들 때 그 목적을 그걸 찾아보면 그게 국가 균형 발전과 그렇죠. 수도권 과밀 해소였거든요. 근데 네. 그 한동안 수도권 인구가 좀 증가하는 게 멈춰지더니 다시 증가해서 50% 넘어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그 세종의사당 설치를 우리 충청권 전체 잔치 내지는 그 의미를 찾는 것보다 사실은 국가 균형 발전에서 그렇죠.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예,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파급 효과 중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저는 거의 언급을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부수적인 효과거든요. 네, 네. 가장 큰 효과는 첫째는
우리나라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정부하고 국회가 공간적으로 분리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효율. 네. 정부 정책이 정말 좋은 정책이 잘 만들어져야 우리 국민 생활이 편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가 정부와 분리돼 있어서 이제 중앙부처 공무원들,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은 맨날 서울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을 꼼꼼하게 따질 수 있는 네. 시간을 잃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세종시가 미완성 도시가 되는 건데 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이 되고 완성이 돼서 국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 네. 그게 가장 큰 효과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조판기 박사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세종시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세종시 하나 건설하자 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네, 네.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국회 세종의사당 옮기는 것이 결정되자마자 아까 어저께 제가 그 더불어민주당 네, 네. 국가균형발전 특위가 열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녀오셨다고요? 거기서 바로 나온 얘기가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 혁신도시 지금 10개에다가 네, 대전 네. 그리고 충남에 하나씩 더해서 12개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공기관을 이전하자 했는데 1단계 이제 참여정부 때 하고 나서 지금 그동안에 쭉 뜸해 있거든요. 시즌2가 지금 안 되고 있죠. 근데 시즌2를 이제 바로 하자는 얘기가 바로 나오거든요. 아, 예, 마찬가지로 이게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 그 세종시의 역할은 역시 다른 지역에까지 미치게끔 예.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되고 이게 또 새로운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네. 계기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종시 열매를 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장님, 저거 이제 뭐 저희가 청사진 얘기 쭉 했는데 이제 과제 좀 짚어볼게요. 일단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뭐 조 의원님 11개 상임위 플러스 알파 오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뭐 이걸 국회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게 문서화된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야 이러다가 안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뭐 규칙이 마련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미 이제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과도한 우려나 이런 것들은 시민들도 조금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지연되어 왔던 거라고 하는 게 여야의 어떤 그런 정치 논리, 그다음에 이해득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행된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정치 논리로 이렇게 많이 휘둘리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네네. 그런 우려와 걱정이 좀 있는 건데요. 네네. 뭐 대선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후에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데서 어떤 우려를 하는 상황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규칙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 그 개정안과 관계되어 있어서 뭐 수립하거나 만들 때 이미 법적으로 뭐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네, 뭐 수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제 해당하는 데에서 잘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네. 보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네.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최근현 이 아까 뭐 국회 분원 아니라 뭐 국회를 통째로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죠. 네. 뭐 김기현 원내대표도 뭐 서명식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예,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11개 상임 플러스 알파 잘 실현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잘 되길 희망하고요. 박병석 의장님의 인터뷰 내용이 지금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네. 불가역적인 이종표를 세웠다라고 하신 부분이 네, 이 네, 법적 네. 틀이라는 것이 정권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네, 네. 불가역적인 어떤 걸 해놨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반갑고요. 네, 그래서 네. 11개 플러스 상임이 향후에는 더 다른 나머지 6개도 네, 오지 네.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다만 어제 사전에 조판기 박사님과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걱정하시는 것이 이 분원이라는 것이 강조되기 때문에 네네. 좀 작게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너무 넓으니까 좁히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예를 들면 예전에 세종시청을 지을 때도 그렇고요, 정부 세종청사 지을 때도 그렇고 당시 정권이 약간 뭐 행정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뭐 좋아하는 정권이 아니어가지고 네, 예산을 네. 반토막 낸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어떤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만 네, 네. 현재 이제 법이 이렇게 큰 틀에서 잡혀놨기 때문에 네. 그 상임위가 오고 하는 것들은 수순을 밟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조판기 박사님도 다른 생각을 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다른 것 글쎄요. 상임위 11개 플러스 알파는 제가 보기엔 그거는 야당에서도 동의를 했던 거기 때문에 국회 규칙을 네, 만드는 네. 과정에서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정말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상임위가 다 왔어요. 세종의사당을 만들었는데 네. 국회의원들이 여의도와 여기 사무실 두 개를 두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경우 잘못하면 이 여의도가 실적인 국회의원 뭐 본원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 세종의사당 껍데기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네. 저는 아까 그 시장님께서 서울 분들이 서울의 정치인들 그다음에 서울 시민들도 보면 우리가 그 사실 세종시가 노무현의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원래 여의도 구상을 노무현 정부 때 한 게 있어요. 동부가 경제도시에서 금융으로 가자는 거였는데 지금 굉장히 거기 여의도 가면 실현이 됐구나 할 정도로 금융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국회 터를 지금 여의도에 있는 터는 금융이나 그다음에 그 우리 뭐 지금 AI 이런 거에 그런 학교들로 좀 쓰고 좀 다 내려오는 방향 내지는 국회 본회의장이 있는 국회 그 본 건물만 국회로 쓰고 나머지들은 좀 서울시에 좀 돌려주고 세종시 다 오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하도들 예를 먹어가지고 네. 믿질 않아요. 잘 믿질 않아요. 이번에 이제 그 국회법 개정 과정에서 이제 3개 법률안이 지금 발의가 됐었잖아요. 네, 이제 네. 홍성국 의원안은 이제 국회 세종 분원을 두고 네, 네. 그 대신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자. 네, 네. 이게 이제 나중에 채택이 돼서 네. 이번에 통과가 된 거고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박완주 의원께서는 그 이전하게 되는 상임위원회를 쭉 명시를 다 했거든요. 네, 네. 그 명시된 내용이 이제 우리 조팡기 박사님 연구한 그 내용대로 11개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 네, 네. 그리고 정진석 부의장도 법안을 냈었는데 거기도 뭐냐면은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는 원칙적으로 세종으로 온다. 네. 그러니까 박완주 정책위 의장 안 하고 정진석 부의장 안 하고 실은 내용이 같은 거죠. 예. 거의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각각 양 당의 입장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라고 보면은 국회 규칙 고칠 때 이게 뭐 크게 이견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늘 좀 걱정하는 것이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또 늘 이제 생각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많은 시민들께서도 우려를 하고 계시고요. 네, 네. 정말 앞으로 문제가 없겠느냐, 앞으로 또 다른 이런 논란거리, 시비거리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 네. 이런 걱정들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없애려면 결국 개헌을 통해서 네. 위헌 결정의 그 잔재를 깔끔히 씻어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국회를 통째로 옮기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부 때는 이제 무엇보다도 개헌이 꼭 필요하다. 지금 이제 87 헌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87년도부터 지금 34년이 흘렀고 근데 실은 87년도 헌법이라고는 하지만 그때는 직선제 개헌 때문에 아주 네. 일부 규정만 그 고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헌법은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헌법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동안은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여러 각 분야의 변화를 이제 헌법에 좀 반영을 하고 또 특히 이제 지방 분권이라든지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원리들을 좀 헌법 정신에 반영을 해내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위헌 결정은 뭐 헌법에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은 네.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정하든지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니까 네. 결국은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은 개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헌 논의에 앞서서 시장님 저는 그 부분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뭐 행정 비효율 계속 얘기했는데 본회의장과 상임위가 떨어져 있으면 아까 조판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무실을 2군데 둘 수 있고요. 의원들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입법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죠. 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물론 이건 뭐 국회 사무처가 주로 해야 될 예. 고민이긴 합니다만 저희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국회법 개정이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네. 2가지입니다. 하나는 위헌 시비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논의. 그것은 이제 분원이라는 이름을 써서 정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또 분리돼서 나타나는 비효율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역시 그 비효율은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국회 전체를 옮겨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겠다. 근데 우선은 국회하고 정부가 분리돼서 나타나는 비효율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문제부터 우선 좀 해결하고 보다 큰 문제는 나중에 국회를 통째로 옮김으로써 해결해 나가는 그런 단계적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구멍부터 막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 짧게 이 문제도 좀 짚어볼게요. 특공이 없어졌습니다. 처장님, 이제 국회 이전 종사자들 내려와야 되는데 뭐 적게는 2,900명, 5,000명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값은 막 많이 올랐죠. 예. 이분들 사실 중간에서 굉장히 갈등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선 저희가 이제 공무원 특공의 문제점 그리고 이제 폐지의 과정을 보면서 얻은 교훈이라고 하는 거는 과도한 혜택은 없애야 되지만 필요한 혜택은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전에 오는 그 국회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은 그 전에도 이제 특공 폐지되면서 이제 얘기가 됐던 게 공무원 임대주택 관련된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시장님께서도 그래서 관련된 거에서 추가라든지 조기라든지 공급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밝히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항상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시행되기 그 사이에 예를 들면 국회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5년 뒤에 예상되지만 그 전에도 와서 세종시에 이제 거주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사이에 어떤 그 정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필요한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임시 방편이라든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은 이후에 어떤 전체적인 로드맵 없이 진행됐을 때는 또 다른 특공과 관계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로드맵 그 정조 요건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뭐 단계별로 좀 진행되는 것들 이게 필요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특공 폐지 이후에 얻는 교훈이 그렇게 해서 좀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 기자도 세종 살고 계시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 보면 진짜 돈 없고 새로 시작하고 그런 공무원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잘 아시지만 보좌진들이 사실 뭐랄까 이게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별정직이고 또 4년에 한 번씩 의원들의 바뀌니까요. 또 임기에 따라서 갑자기 직장을 잃기도 하고 그런 입장에서 세종으로 선뜻 내려올까 이런 걱정도 사실 되거든요. 예, 저도 아는 뭐 친구들이나 하면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오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좀 저렴한 그 공공성을 띈 임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시장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그분들 지금 문제가 되어 특공을 폐지한 이유가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분들은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다수의 공무원분들은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혜택을 필요한 정도 받으신 분들이 대다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분리를 해서 이런 분들을 위한 혜택을 뭐 꼭 특공이라는 이름을 안 쓰더라도 적절한 그분들을 위한 위인책 그런 부분들을 꼭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의원님, 폐지됐는데 이제 저희 국토연구원 같은 경우가 내려와서 저희도 저 같은 경우 특공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 문제를 해결이 안 되면 대부분이 서울에서 출퇴근을 해요. 근데 굉장히 업무에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글쎄 이게 무슨 아까 특혜가 아닌 실거주자들한테는 주거 문제를 해결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그 당사자한테 고통스러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공을 다시 그런 형태의 특공이 아니더라도 어떻든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건 임대주택도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임대주택도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이라는 건 우리 한국인의 어떤 주택관에서 자기 집으로 생각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결국은 주거로 공급을 하는 데서 그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튼 공공 임대주택을 이제 어쨌든 그거에 대한 그
개념도 조금 저희가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시에서도 좀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이후에 실거주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분양이 전환되는 거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또 새로운 장이 열리기 때문에요. 저희가 토론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요. 양쪽 끝에 계신 분들부터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아까 뭐 저희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세종시의 과실이 이 충청인들에게만 떨어져서 안 되겠죠. 세종시가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 우리 최 기자님부터 제가 마무리 발언을 좀 듣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시장님이 기자회견 최근에 하시면서 쓰셨던 용어가 생각납니다. 광역행정청. 그러니까 세종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연결될 수 있는 대전, 청주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불가역성을 만드는 또 다른, 그러니까 개헌을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트랙에서는 모든 지역사회가 이미 국회로 인해서 하나로 묶여지는 것이 또 다른 불가역성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예. 국회 세종시대 의미가 이제 충청권에서 먼저 좀 퍼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예, 조 의원님.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이 답입니다. 근데 네. 뭐 그걸 하자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말자는 소리랑 비슷한 얘기가 들려서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뭐 세종시장 이게 설치가 통과를 됐으니까 저는 개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걸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국회를 만들 때 아까 준비사항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제발 이 국회를 설계할 때 네. 국회가 전체가 원하는 가정하에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세종시청 같은 경우도 옛날에 설계할 때 하니까 벌써 공간이 뭐 반도 못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다 흩어져 있거든요. 네. 조금 넉넉하게 그다음에 그거를 다른 용도로 쓰다가 뭐 하더라도 네. 저는 좀 전체가 원하는 가정하에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원을 가정해서 설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처장님. 세종시가 균형 발전 그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네. 지역민들 간의 어떤 그런 정서적인 연대, 네. 국민적 공감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지 대표 선수로 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민사회계에서는 그런 국민적 공감대, 정서적 연대 이거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예. 예, 아까 저 말씀 못 드려서 마무리 말씀 전에 그 공무원들 주거안정 주거안정, 대책 문제, 특히 이제 국회 이전하게 되면은 어떻게 주거안정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나중에 상세한 말씀 드릴 기회는 있겠습니다만 확실한 좀 대책을 좀 만들도록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정말 제가 국회 분원이라는 단어를 쓴 게 2012년 1월 3일인데 네. 그때로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셨고 그래서 37만 세종 시민은 물론이고 550만 충청 지역민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서 네. 감사한 말씀드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홍성국 의원이나 또 강준현 의원 또 정진석 국회 부의장 또 박완주 정책위 의장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국회법 심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애써주셨고 특히 이번에 정말 그 고마운 것은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박병석 의장님이 아니셨다면은 이렇게 빨리 좀 통과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고비를 크고 작은 고비를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보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든지 왜곡되거나 지연되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행정수도 개헌이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 마치 수상 소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네, 국회 세종의사당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법안들이 만들어지고요. 전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과 그 젊은 보좌진들이 이 세종을 무대로 활약하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민의의 전당으로 우뚝 서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